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과 관련한 몇 가지 잘못된 정보에 대한 그 이야기와 소음성 난청 신청에서 꼭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 몇 가지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음성 난청 사건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그 건수가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인정 그 기준이 2020년 2월 추가로 시달되면서 산재 인정 그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겠다는 그 취지가 널리 알려지고 이로 인해서 산재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소음성 난청의 그 인정 기준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이 확대된 그 내용을 오늘 제가 한번 압축해서 요약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성 난청 요소가 있어도 산재로 인정 가능하다입니다. 대법원 판결 및 고법 판결에 의하면 업무적 요인과 업무 외적 요인이 동시에 청력 손상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업무 외적 요인과 같은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노인성 난청을 가속 또는 촉발 요인으로 할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이 작용했다면 노인성 난청을 갖고 있던 근로자도 업무상 질병으로 그 난청을 인정한 판결문들이 많이 누적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면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그리고 업무 외적 원인이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85dB 이상 그리고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명백한 업무 외적 요인에 따른 난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이러한 판결들의 그 누적은 과거에 비하면 아주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그 판결도 양쪽 귀의 청력 역치가 40dB 미만이거나 그리고 소음 노출 기간 동안 소음 정도가 85dB를 넘어야 하겠지만 최소한 80dB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유형의 난청까지도 산재로 인정한다입니다. 난청의 종류에는 혼합성 난청과 그리고 비대칭성 난청 또는 편척성 난청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는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정하는 인정 조건들을 충족시켰을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혼합성 난청, 그리고 비대칭성 난청, 그리고 편척성 난청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아주 어려운 유형의 난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중복되는 것과 같은 혼합성 그 난청의 경우에도 소음 환경에 대한 근무력과 그리고 근무기간이 충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비대칭성 난청 부문에서도 소음성 난청의 경우 하나의 소음으로 인한 난청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양쪽 귀 모두가 동시에 손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현재는 양쪽 귀의 대칭적 청력 손실이 아닌 비대칭적 난청의 경우에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소음성 난청을 산재 신청할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정확한 정보 부족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가 소음성 난청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음성 난청은 사고성 재해가 아니고 질병성 재해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업체에서 예민하게 바라보는 그 PQ 점수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의 입찰 경쟁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산재보험료 인상 효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성재해가 아니고 이 또한 질병성재해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별요율 적용하는 그 부분에서 개별요율 적용 대상 질병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근로복지공단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금전적으로든 입찰 관련 문제로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시고 편하게 산재 신청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설업체에서 산재 신청 여부 확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 노동자와 대화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어떤 현장은 현장 일용공으로 채용하면서 산재 처리 경력에 대한 질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채용 관련 질문으로 인해서 혹시 소음성 난청 산재를 처리한 경우 산재 처리 경력을 작성하면 현장 채용 과정에서 채용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산재 처리 경력 여부에 대한 질문은 불법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산재 처리 경력을 숨겨도 전혀 법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으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굳이 답변을 해야 한다면 산재 처리 경력을 말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소음성 난청 신청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신다면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간 건설 현장 또는 조선소 그리고 각종 소음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핵심적인 지침에 대한 설명과 소음성 난청 신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그 우려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것에는 어떠한 주저함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인 소음성 난청과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